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오는 7일부터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돼 전북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 의혹 등 수많은 쟁점 사안 속에서 도내 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어떤 개선 방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북 도민일보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수백만 명이 넘는 인파가 전북을 왔다 간 것으로 보여 앞으로 2주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그제까지 추석 연휴 나흘 동안 도내 고속도로 통행량은 134만 대로 최대 200에서 300명이 전북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추석 연휴 동안 7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며 도민들에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전라일보입니다. 전북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가운데 공무원 정원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고창의 경우 인구는 2.8% 줄어든 반면 공무원은 2.21% 증가했고 부안도 인구는 2.2%가량 줄었지만 공무원은 2.59%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시군은 고창과 부안을 포함해 모두 1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전북 신문입니다. 친환경 개발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투자가 새만금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지난달 9일부터 23일까지 국민 6,200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4.3%가 새만금 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청정하고 깨끗한 개발을 꼽았고 생태, 환경적인 개발과 4차 산업혁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10년 뒤 새만금 사업을 이끌 성장 동력으로는 가장 많은 9.6%가 친환경적 개발을 지목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안타까운 사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효심 많은 아들과 손자 3명이 거동이 불편한 70대 할머니를 목욕시키다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도 추가되면서 전북의 누적 확진자는 132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전주의 70대 할머니는 지난달 주간보호센터에서 노래 강사인 110번 확진자와 접촉했습니다. 할머니는 곧바로 집에 격리됐습니다. 효심 많은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손자는 지난달 24일 할머니를 목욕시켰습니다. 이후 할머니가 확진 판정으로 입원했고 자가 격리 중인 아들 2명과 손자도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집단 감염은 지난달 의심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여러 곳을 돌아다닌 50대 방문 판매업체 운영자, 즉 전북의 101번 확진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01번 확진자가 여러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익산의 110번 노래 강사로 전파됐고 이후 70대 할머니와 아들, 손자가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101번과 연관된 확진자는 모두 18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가 끝나면 코로나가 더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몸에 이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기존의 가족들 그리고 친지 그리고 동료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방역수칙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대규모의 유행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편 폴란드에서 입국한 50대 남성은 전주 덕진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자가 격리 중이어서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전북의 누적 확진자는 모두 132명으로 늘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다중생활시설인 이른바 고시원은 방마다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는데요. 마치 원룸처럼 방마다 취사시설을 갖춘 고시원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북대 인근의 한 건물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떼보니 다중생활시설, 즉 고시원으로 돼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시원은 방마다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 취사장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거지하는 개수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못 놓게 하죠. 그것도 취사시설이 하나죠, 개수대도. 근데 인덕션도 하면 안 되죠, 네. 실제로는 어떤지 방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주방에 개수대와 함께 휴대용 전기 레인지가 갖춰져 있습니다. 볶음 구워 먹고 뭐 이런 건 하겠죠. 계란 후라이나 뭐 햄이나 뭐 이런 거는. 고시원으로 허가를 받은 또 다른 건물. 이곳 역시 방 안에 개수대와 휴대용 전기 레인지가 눈에 띕니다. 취사도구는 이걸로 사용을 하는 거고 전자레인지도 따로 있고요. 이걸로도 이제 끓여서 쓸 수도 있고. 전주시는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게 일일이 가 확인할 수는 없고요. 민원이 들어온 거 지금 그 위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무허가 단속만 하고 있기 때문에. 원룸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시원이 세입자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이달 말에 열릴 예정이었던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완주군이 코로나19 극복 과정을 담은 백서를 발행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이달 29일에 개최 예정이었던 제14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전면 취소됐습니다. 장수군은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계속됨에 따라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축제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지난해에는 태풍에 의해 올해는 코로나19로 2년 연속 취소됐습니다. 문화재청이 공모한 지역문화재 활용 사업에 남원시가 제출한 사업 5건이 모두 선정돼 사업비 6억 6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남원시가 제출한 사업은 향교와 서원, 전통 산사를 이용한 문화재 활용 사업과 문화재 야행 사업 등으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우리 남원에 많은 문화재들이 있는데 이런 문화재들을 활용해서 문화재의 가치도 알리고 또 우리의 전통문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완주군이 국민과 함께하는 방역 활동상을 담은 코로나19 백서를 발행합니다. 완주군은 백서 발행을 위해 사진과 영상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2달 내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정읍시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정읍 IC 앞 사거리에 회전 교차로를 설치했습니다. 정읍시는 앞으로 교통 체증이 심한 3개 지점에 회전 교차로를 추가 설치해 신호 대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북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6%로 전남 23.1%, 경북 20.7%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전북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36만 9천여 명으로 전체 도민의 20.6%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전국 평균 15.7%보다 4.9%포인트 높습니다. 전북의 고령자 인구 비율은 2030년 30%, 2040년에는 39.4%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돼 다각적인 고령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급감했지만 전라북도 상황은 여전히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64차례에 내려졌고 27일 동안 발령돼 지난해 상반기보다 발령 횟수는 3분의 1, 발령 일수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윤 의원은 초미세먼지가 크게 줄어든 게 올해부터 실시된 계절관리제 등의 영향인지 코로나19에 따른 건지 정확한 분석을 거쳐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의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가 석 달 연속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899건이던 전북의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가 지난달에는 3,112건으로 석 달 연속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1,69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 566건, 익산 420건 순이었습니다. 전북 교사 노동조합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원격 수업과 관련해 충분한 예산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전국적으로 절반이 넘는 교사가 원격 수업을 위해 노트북 등 전자기기와 유료 앱 구매에 50만 원이 넘는 개인 돈을 썼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 교육부 자체적으로 쌍방향 원격 플랫폼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문화재청이 공모한 내년도 문화재 활용 사업에 군산시의 6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문화재 야행과 생생문화재, 향교 서원문화재 활용, 그리고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과 지역 문화유산 교육 등으로 모두 5억 5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군산시는 지역 문화재를 역사교육과 고유문화의 계승 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인구 늘리기에 나선 익산시가 청년들의 지역 중소업체 취업을 위해 청년 수당을 도입합니다. 익산시는 지역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청년들에게 3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최대 1,000여만 원을 지원하면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줄어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거리의 빈 점포 등을 활용한 창업거리 조성과 푸드트럭 도입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으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장수와 진안의 기온은 5도, 무주 5.5도, 전주는 10.1도를 기록하는 등 14개 시군 모두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간 지역에는 얼음이 얼고 동부 내륙에는 서리가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 20도, 군산 19도 등 2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무주와 장수의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는 등 모레 아침까지 평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